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상관격의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랑 또 상관격 중에 귀격이 되는 상관폐인 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두 번째는 상관격의 돈과 관련된 돈을 잘 버는 그런 상관격인 상관생제 그리고 상관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도 상관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요. 또 오늘 또 상관용제에 대한 상관폐인은 출세하기 좋은 사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상관생제, 상관용제는 돈을 벌기에 좀 적합한 상관격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오행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 이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관폐인은요. 자신이 생하는 오행 이 상관과 자신을 생해주는 오행인 인성이 잘 갖춰져 가지고요. 상관의 총명함과 인성의 인내와 부드러움이 잘 갖춰진 머리 좋고 태도 좋은, 그래서 출세하기 쉬운 게 상관폐인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관생제, 오늘 또 말씀드린 이 상관용제는요. 쉽게 말하면은요. 상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창의성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뭐 글솜씨, 말솜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더 나아가서 금전적인 뭐 경제적인 부분 쪽으로 출세하는 그런 상관격의 구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관생제라고 하는 말은요. 상관이 재물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상관용제라는 것은 상관격의 재성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는 상관에게는 결국 재성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잘 풀리는 사주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상관용제나 상관생제라는 말은요.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돈 벌거나 이런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기 쉬운 그런 상관격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상관폐인은요. 상관의 총기의 인품이 좋은 거고요. 상관용제나 상관생제는요. 상관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결과까지 이끌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격인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좋죠. 머리 좋고 또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러면서도 도전적인 기질도 있고, 그게 조금 극단적으로 나아갈 때는 반항적인 기질도 있고요. 무언가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힘,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도 꿰뚫을 수 있는 힘, 그런 것들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은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기획력 같은 거에 굉장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획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 단점으로 볼 때는요. 꼼꼼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앞설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약한 거, 이런 게 바로 상관이 갖고 있는 이제 단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관용제, 상관생제는요. 바로 이런 상관에게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꼼꼼하지 못하고 그 마무리가 약한 상관에게 거기에 재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관처럼 앞서 나가는 힘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내고 또 마무리까지 잘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재성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내지르는 힘, 상관이 나아가는 이 힘에 재성이 잘 챙기고 마무리까지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관생제, 상관용제예요. 상관이 일을 만들고 재성이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과 재성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을 때 돈을 벌고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관용지이고요. 상관생제라는 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주의 상관은 강한데 재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는요. 아무래도 말만 앞서고 마무리가 약하거나 꼼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식견은 있지만 악의 없는 그런 식견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실천은 안 되고 마무리가 약해서 어떻게 보면 허풍처럼 들리거나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 안에 상관은 있지만 재성이 약하게 되면 혹은 재성이 없으면은 분명히 식견은 있는데 말만 많아 보이는 그다음에 마무리가 약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많거나 사주에 상관이 강한 경우에는요. 먼저 말보다는 실천을 하고 면밀하게 내가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도록 자신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고 진득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보통 상관격인 분들, 상관이 이런 재성이나 인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요. 충동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했다가 또 마무리 못 짓고 끝냈다가 했다가 끝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직장에 오래 못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관격인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상관생재는요. 상관의 창의성이랑 재성의 마무리가 잘 결합되어졌기 때문에요. 잘 저지르고 잘 수습도 하는 그런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좋고 요런 쪽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돈 버는 거 요런 거에서도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다녀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말고 자꾸 다른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저절로 자꾸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상관격인 사람들이요. 기획 업무, 마케팅 이런 뭐 사업 계획 쪽 이런 업무를 잘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요런 쪽에 들어가시면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성과를 얻기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관생재 같은 사주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무토일간이다. 그러면 무토일간이면 유금, 월지에 유금을 깔면은 토금 상관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지지에 자수 같은 것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천간에 계수 같은 것들이 하나 있으면 전형적인 상관생재 사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관생재 사주는요. 상관과 재성이 서로 나란히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관이 월지면 재성은 일지에 놓여 있다든지 아니면 상관이 월지면 재성이 월간에 놓여져 있을 때 요렇게 서로 밀접하게 관련 자리가 놓여져 있어야지요. 요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잘 혹은 앞뒤로 잘 생해 줘야지 쉽게 말하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천간 지지가 따로따로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요. 상관생재의 이런 장점이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잘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힘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성도 똑같아요. 상관패인도 그렇게 뭐 월지의 상관이면 일지에 인성이 놓인다든지 월간에 인성이 놓여서 상관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관에 대해서 그리고 상관격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이랑 오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상관의 패턴 중에 좀 중요한 한 가지를 보면 목화상관인 경우에는 수가 있어야 된다고 고전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목화상관이 물을 보아야 좋다는 말을 목화상관 희견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화상관은 수를 보아야 좋은 것이고 금수상관은 불을 보아야 좋다. 금수상관 희견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상관격 중에 좋은 그런 격이 되려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관패인, 상관생재, 상관용재 요런 것들이 결국 창의성, 도전성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이게 재까지 이루어지는 상관패인은 상관과 인성이 조화로운 것이고요. 상관생재 사주는 상관과 재성이 조화롭게 잘 어울려져 있는 사주. 상관패인은 뛰어난 머리와 부드러운 태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상관생재는 창의적인 그러니까 사업적인 창의성과
또 총명한 창의성과 꼼꼼한 마무리가 장점인 그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이런 긍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사주의 격을 나타내는 귀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관격으로 보면요. 이 상관격에는요. 목화상관, 금수상관, 또 화토상관, 토금상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상관 이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뛰어난 상관이라고 치는 거를 목화상관이랑 금수상관을 뛰어나다고 보죠. 다른 토가 들어가 있는 화토상관이나 토금상관은요. 토가 있기 때문에 순도를 조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순도를 조금 떨어뜨린다는 말은요. 사주의 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보다는요. 상관으로서 그런 총명성, 그런 확실한 힘 이런 것들이 상관격으로서의 특징이 토는 중심이고 중도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금상관이나 화토상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도적인 중용적인 힘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목화상관이나 금수상관만큼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순도가 조금 상관격으로서의 특징이 조금 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화상관 같은 경우에는요. 한여름에 태어난 나무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금수상관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태어난 금기, 쇠의 사주인 거죠. 그래서 목화상관을 목화통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금수상관을 금수쌍청이다 이렇게 고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화상관은 환하고 밝은 힘이 있고요. 금수상관은 뛰어나게 맑은 힘이 있다. 둘 다 결국에는 굉장히 총명하고 머리가 좋다는 그런 표현을 고전에서는 멋스럽게 목화통명, 금수쌍청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특히 금수쌍청 사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촉이 좋은 사주죠. 금과 수의 그 맑음이 아주 그 극을 이루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명리를 보는 그런 그 잡과 시험을 볼 때 금수쌍청 사주인 사람들을 먼저 뽑아내는 그런 그리고 훌륭한 명리 스승들은 제자들을 뽑을 때 이렇게 금수쌍청 사주들을 뽑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전의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목화상관이나 금수상관도요. 팔자가 필요하면 좋은 사주가 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그저 목화상관이라고 금수상관이라고 그저 좋은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목화상관 같은 경우에는요. 한여름에 태어난 나무는요. 쭉쭉 하늘로 뻗어야 되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주에 물이 있어야 하고요. 한겨울에 태어난 금기의 사주는요. 그 총명함을 바깥쪽으로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화기가 있어야지 귀한 격을 이룬다, 귀한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목화상관 희견수라고 목화상관이 반드시 물을 봐야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금수상관, 희경관 금수상관은 반드시 관성을 봐야 기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금의 관성은요 화기 때문에 결국 금일간인 경우에는 화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고전사주에서 사실 가장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관경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관경관 위화백단 상관이 정관을 가까이 두게 되면은 위험한 일이 100가지다 이렇게 말했지만 금수상관 같은 경우에는요. 상관경관이어도 괜찮을 만큼 금수에게는 반드시 화가 중요하다. 정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상관 사주와 정관이 잘 놓여져 있으면요. 결국 승상 요즘 말하면은 장관 사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그런 고전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 그만큼 조후가 결국에는 중요하다. 그 얘기를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도 죄송합니다. 사주는 정말 조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울 때 태어난 사주에는 화기가 있어야 되고요. 더운 사주에는 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한여름에 태어난 토 예를 들어 가지고 조우에 대한 그런 고전 풀이 중에 하나로요. 한여름에 태어난 토, 특히 무토 같은 경우에 물이 없으면 귀하게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땅이 메말라서
결국에는 그 땅 위에 만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무토일간인 사람이 만약에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귀한 명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상관제살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상관과 편관이 서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로요. 편관이 갖고 있는 리더십, 돌파력, 여기에 상관의 도전적인 기질이 잘 만나서 아주 강한 권력형 사주, 뭐 이런 것을 상관제살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경찰, 그다음에 군인, 뭐 판검사, 장군감 이런 사주도 요렇게 상관이랑 편관이 잘 놓여져 있을 때 요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상관격의 사주를 좀 말씀드리면서 상관격을 높이는 귀격이 되는 부분을 상관폐인, 상관용재, 상관생재, 마지막으로 상관제살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조금 또 유의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모자멸자 이야기, 주의해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멸자라는 이야기는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인자함이 너무 지나쳐서 결국 자식을 망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관격에 인성이 있다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과하면, 태과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을 망친다는 이 묘자멸자의 이야기는요. 상관은 배출하는 기운이고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에요. 즉,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면 좋은 게 상관 폐인사주라고 말했잖아요. 상관에게 인성이 있으면 좋은 사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모자멸자라는 얘기는요. 상관 폐인과 정반대의 경우예요. 상관은 약한데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즉 자식은 뛰어나지 않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지나치게 지나쳐서 자식을 과보하면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는, 결국에는 빈궁한 사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식은 막 활발하지도 않은데 어머니가 뒤에서 막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반대로 자식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자식의 상관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자멸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자멸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약간 치맛바람 같은 것은 옛날부터 있었고, 이런 것이 너무 과하면 결국에는 지나쳐서 자식을 망치는 경우들이 줄곧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 맞지만 적절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지나치면 모자멸자가 되는 거고요. 적절하면 바로 상관폐인이 되는 거예요. 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성이라는 것도 너무 과하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주 안에서 어떤 것이 좋다 아무리 할지라도, 비식재간인 어떤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될 때는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상관 그리고 상관격 그리고 상관격 중에 귀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상관격의 사주를 가지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